자, 세 번째 시간. 이 낙엽인정 피해. 이게 9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5점짜리로. 자, 그러면 얘의 정식 명칭은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이에요.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그러면 얘를 조사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얘를 조사하는 것은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과 이전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 일단 보정 방식이 5종 한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이, 얘는 단감, 떫은감입니다. 단감하고 떫은감 품목이 안에서만. 그 다음에 그 피해가 6월 1일 이후부터예요. 몇 월 며칠? 6월 1일 이후. 여기서 이후라는 말은 6월 1일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처음 이 공부할 때는 이후, 이전이 잘 구분이 안 돼. 이후니까 6월 1일 지나서부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후, 이전은 1호부터라는 뜻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하, 이상이 이자가 같은 의미예요. 이하나 이상은 다 포함이죠? 이후, 그 다음에 이전, 이것도 다 포함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평가사는 적과 전에 무슨 조사를 한다? 낙엽 인정 피해를 조사를 한다가 아니라 낙엽률을 조사를 합니다. 낙엽률을 조사를 하면 전산에 있는 공식에 낙엽 인정 피율에 대입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낙엽률에 대한 피해는 단감과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조사를 해요. 사과배는 낙엽률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이 이파리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을 가지를 키우는데, 꽃대를 키우는데도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꽃눈을 키우는데도 역할을 하고, 꽃눈이 수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영양분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과실한테 영양분을 줘요. 그러면 과실이 한참 커야 될 시기가 언제냐니까 6월 1일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가지를 키우고 잎사귀를 키우는 데 역할을 하지, 꽃눈을 틔우고 꽃을 이렇게 수정하는 데 쓰는 역할을 하지, 과실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사과배는 그러면 광합성을 안 하나요? 하겠죠. 사과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고 이파리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낙엽률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제 엽과비라는 게 있어요. 이파리와 과실의 비율입니다. 대표적으로 감귤 같은 경우는 과실 하나당 이파리가 100개 정도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대신에 잎사구가 작아요. 잎사구가 작아. 그런데 감나무 한번 보시면 이파리가 떡대처럼 굉장히 커요. 감 이파리가. 얘는 엽과비가 10에서 15 정도 해요. 그럼 이 말은 과실 하나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엽과비가 10%라고 한다면 과실 하나를 키우는데 이파리가 몇 개 필요하다고? 10개 필요하죠? 근데 감귤은 이파리 하나가 떨어졌어. 몇 프로 피해예요? 1% 피해. 근데 얘는 이파리 하나 떨어지면 몇 프로 피해요? 10% 피해가 크죠. 특히 떫은감의 경우에는 잎이 떨어지면 과실이 바로 낙과합니다. 바로 낙과를. 그래서 단감의 경우에 한해서만 뭐를 인정한다? 낙엽률을 산정을 해서 이 낙엽으로 인해서 과실의 피해를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의 피해는 낙과 피해일까요?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하는 걸까요? 얘는 착과 피해입니다.
무슨 피해라고요? 착과 피해.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은 무슨 피해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사고 당시 착과수라고 하는 착과수 대비 피해율을 곱해서 감수과실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과수가 필요해요. 착과 피해이기 때문에. 낙과된 건 떨어지서 없는 거잖아요. 얘는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낙엽률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조금 전에 유가타박률 산출했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얘도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동, 서, 남, 북 네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 가지는 이파리가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실이 맺히는 과지, 얘를 우리가 결과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결과지. 과실이 맺힐 결, 과실이 맺히는 가지, 얘를 조사를 하는데 감나무는 1년생 가지에만 봄에 나온 이 1년생 가지에만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신초 1년생 가지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정리.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네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 네 가지란 결과지 또는 신초 1년생 가지를 조사를 해서 각 가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를 해요.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를 합니다. 낙엽수는 뭐예요? 이파리가 떨어진 거고 착엽수는 달려있는 이파리. 그러면 이때 낙엽수라고 하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파리를 조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이 결과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떡대 같은 이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똑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떨어진 자리를 셉니다. 그럼 얘는 낙엽률이라고 하면 낙엽수를 전체로 나누면 되겠죠. 이때 이 전체는 낙엽수 플러스 뭐다? 착엽수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된다? 낙엽률이라는 것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 표본 주수가 몇 주일까요? 12주. 550주만 봐도 얘를 찾을 수 있는데 9회 시험에는 얘를 줬어요. 그리고 조건을 뭐로 줬냐니까 총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를 120개로 조건을 줬어요. 120개. 그리고 이제 뭐를 줬냐니까 조건으로 모든 표본주의 각 결과지에 달려있는 잎의 개수가 10개다라고 했어요. 표본주별 결과지의 잎의 개수가 몇 개? 10개. 이렇게 해놓고 낙엽률을 조사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유가타박률 구할 때 그거 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낙엽률은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몇 곳? 네 곳에 뭐를 조사한다고요? 결과지를 조사하는데 이 결과지에서 달려있는 뭐와 뭐를 조사한다고요? 낙엽수와 착엽수를 구하는데 주어진 조건은 낙엽수가 12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전체 수를 구해야 되죠. 낙엽률을 구하려면. 그 전체 이파리 개수를 구하려면
차겹수를 구하면 되는데 얘를 보고 전체 이파리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최소 조사를 했다. 최소 조사를 했다. 자, 그러면 표본주가 지금 조건으로 주어졌죠? 몇 주예요? 12주. 몇 가지를 조사해요? 4가지. 각 가지별로, 각 결과지별로 if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 자, 그러면 몇 개 나와요? 12 곱하기 48에 10이니까 480개가 나왔죠? 이게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모든 if의 개수잖아요. 근데 주어진 게 뭐예요? 떨어진 낙엽수를 줬죠? 그럼 계산하면 120을 얼마로 나눈다? 480으로 나누면 4분의 1이니까 0.25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낙엽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25%.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5 플러스 7 하니까 12주 나왔죠? 얘를 안 주더라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얘를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어떻게 산출해요? 실에서 고, 기, 미를 빼면 되잖아. 고사, 고사, 수학, 불능, 고수미를 빼면 되잖아요. 수학, 불능, 미 보상을 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단순하게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조사 대상 주수도 주고 표본 주수도 줬잖아요. 그러면 각 표본주별로 동서남북 몇 곳, 4곳을 조사하잖아요. 표본주에다가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하잖아요. 각 가지별로 뭐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차겹수와 낙엽수를 조사하는데 이때 이 차겹수와 낙엽수의 합계가 각 가지별로 10개라 그랬다고. 그러면 전체 이파리 개수가 나오겠죠? 맞나요? 이때 이 전체 이파리 개수가 분모값이 되는 거예요. 분자값은 낙엽수. 여기 우리가 낙엽률은 낙엽수를 뭐로 나눈다?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 얘가 전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은 얘만 줬잖아. 몇 개? 120개를 줬는데 얘를 모르는 거잖아요. 얘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이거라고. 이 조건만을 보고 전체 이파리의 개수를 찾아내는 거. 이해되시죠? 유가타박률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본주수 곱하기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최소 유가수 5개 했듯이 그 5개가 얘는 몇 개 이상 하라는 말이 없지요. 각 결과지별로 달려있는 이파리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얘는 조건이 뭐냐니까 각 표본주별로 결과지의 차겹수와 낙엽수의 합계가 10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각 가지별로 10개씩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가지수를 조사해서 10개를 곱해주면 전체 이파리 수가 나온다고. 이게 5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뭐가 남았냐면 나무 피해율 남았어요. 1회 때 유가타박률 나왔지요. 1회 때 아까 유가타박률 기출문제 봤잖아요. 그 다음에 9회 때 낙엽률 조사하는 거 나왔지요. 이제 남은 건 뭐? 나무 피해율. 소, 절, 도, 매, 유, 침. 얘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왕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얘는 고사와 수학 불능을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뭐로 구분해요? 소, 도둑놈은 매우 쳐라. 소, 절, 도, 매, 유, 침으로만 구분하지요. 근데 이게 물음 1, 물음 2, 물음 3하고 물음 3에 나무손해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나무손해보험금은 가피자지요. 이때 피해율은 나무가 실제 결과주수 대비 몇 주가 죽었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고사주수를 뭐로 나눈다?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게 피해율이에요. 근데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고사인지 수학불능인지 구분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 고사가 물론 유실이 되면 고사 되었겠지요. 근데 우리가 고사인지 수학불능인지 구분한다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기가 힘들어져.
고사주수가 몇 준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나무 피해율이 발생하면 여기에 있는 유실이 아니면 도복이 맨 마지막에 나무 조사를 할 때 고사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사주수를 찾기 위해서 적과 전에 소절도 매우침으로 고사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중간에 조건으로 적과 오착화수 조사 시 이 나무들에 대한 고사 여부 판정, 아니면 우리가 고사나무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언제 하냐니까 우리 보험기간 배웠죠? 보험기간 배웠죠? 자, 과실에 대한 보험의 종기는 11월 30일이에요. 근데 나무의 보장 종기는 1월 31일까지잖아요. 요 기간 때 고사조사돼요. 과실이 수확이 종료되고 나면 이때 고사나무 조사하거든요. 이때 적과 전에 소절도 매우침에 대한 고사 여부를 여기에 조건으로 줘야 돼. 안 그러면 얘를 산출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가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는 거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낙엽률 마저 정리할게요. 낙엽률은 산출을 했지요. 그럼 이 낙엽률을 가지고 뭐를 구한다고요? 낙엽으로 인한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피해율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암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공식이. 자, 공식이 단감인 경우와 뭐인 경우? 떫은 감. 이 단감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감 있죠? 진영 단감. 그 다음에 우리 홍시 먹는 거 있죠? 홍시. 대표적인 게 대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청도 반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떫은 감이에요. 얘는 떫기 때문에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홍시로 먹거나 아니면은 곶감으로 먹는 거. 얘는 이게 단단하죠? 그래서 아삭아삭한 거. 아삭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품종의 특징에 따라서 그 인정 피율이 달라지는데 얘는 1.0115 곱하기 낙엽률. 자, 여기까지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기본이 1을 더 주지요. 1.0115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계산한 낙엽률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피해 입은 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빼요. 뺀다는 말은 피해 입은 거예요? 피해 안 입은 거예요? 피해 안 입은 거는 빼요. 뭘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걸 빼는 게 뭐냐니까 하루당 0.0014 하루당 곱하기 경과일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경과일수. 자, 이 경과일수는 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뭐를 본다고요? 사고 발생. 자, 이파리는 몇 월 며칠부터 보장한다고 했어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이파리는. 과실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6월 1일이고요. 더 이상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예요. 요 기간 내의 이파리 피해만 보장을 해요. 자, 그러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 앞에 거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얘를 경과일수라고 해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뭐로 본다고요? 경과일수. 그 다음에 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과실에 대한 보장 종기는 단감, 떫은감, 단감은 11월 10일, 그 다음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죠. 그죠? 사고 발생일부터 과실의 보장 종기까지를 잔여일수라고 합니다. 경과일수와 잔여일수의 기준이 뭐예요? 사고 발생.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일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사고 발생일이 뭐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날 발생했다.
7월 31일 날 발생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6월 1일이면 6월 달이면 며칠 있어요? 30일. 그 다음에 7월 31일이면 31일. 그럼 얘는 경과일수가 며칠이에요? 61일이죠. 맞나요? 자, 이때 시작하는 날을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포함했죠. 포함했죠. 근데 이게 민법상 초일 불산입이라고 해서 첫째 날은 또 들어가면 안 돼. 이러한 논쟁이 있다고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기출문제 파트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페이지. 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환장하겠네 이 소리 나오겠죠. 표가 세 번째 표 보세요. 세 번째. 위에서부터 세 번째 표 보면 구분이 있고 재해 종류가 있고 조사 내용이 있죠. 찾으셨어요? 자, 거기 재해 종류 우박이 있고 사고 일자 조사 일자 있죠. 그 밑에 보면 강풍 있죠. 강풍의 사고 일자가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30일. 맞나요? 맞죠? 그럼 7월 30일이면 경과일수는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기출문제에서는 얘가 60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100일로 적어 놓은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며칠이었다고? 제가 방금 며칠이라고 이야기해 줬잖아. 60일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60일이에요. 그럼 이거 초일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에요? 산입됐죠? 그 이유가 6월 1일부터니까 아까 6월 1일부터 6월 1일 이후부터라고 했죠. 제가 6월 1일은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초일 산입이에요. 기출문제에 나온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그 밑에 강풍 밑에 이제 태풍 봅니다. 태풍. 태풍에 낙엽률 해놓고 경과일수가 며칠로 돼 있어요? 거기는 며칠 돼 있어요? 태풍에 130일 돼 있죠? 그럼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가 언제예요? 10월 8일.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6월 달이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8일이죠.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가 사고일자잖아요.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라고 했죠. 그죠? 자, 6월 달이 며칠까지 있어요? 30일. 얘는 31일. 얘도 31일. 얘가 30일이잖아요. 그죠? 아, 이틀이 들어갔네. 그죠? 30, 30, 30, 30 하면 12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2일이 들어갔으니까 122일이죠. 그 다음 8일을 더하면 얼마예요? 130일 나오잖아요. 얘도 초일이 들어갔네. 그죠? 그 다음 맨 밑에 한번 봅시다. 가을 동상해로 인한 잎 피해 70% 해놓고 여기는 잔여일수가 며칠로 돼 있어요? 10일. 그러면 여기 봅니다. 주목. 이파리에 대한 거는 여기 보면은 사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가 잔여일수죠. 얘가 경과일수, 얘가 잔여일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사고 발생일이 11월 며칠이에요? 거기 11월 5일이잖아요. 11월 5일부터 며칠까지? 이게 단감 아닙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사과가 11월 10일이고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1월 5일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니까 며칠이에요? 초일 산입을 하면 11일이죠. 초일을 산입을 하면. 맞나요? 산입하지 않으면 10일 나오겠죠. 여기 며칠로 돼 있어요? 10일. 얘는 또 초일을 산입 안 했네.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없지요. 해서 시험에서는 일수를 줍니다. 일수를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우리가 학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3, 4년씩 이렇게 독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몰이 돼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방금 보시다시피 기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과일수는 초일을 산입을 했는데 남아있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았죠. 개념을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경과일수와 잔여일수에 대해서 초일을 산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이론서에 정의된 게 없어요. 우리가 추정을 해서 본다는 게 기출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출에서는 경과일수는 초일 산입, 잔여일수는 초일 불산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없으므로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줬다? 일수와 관련된 것들은 조건으로 제시하니까 얘를 갖다가 일수 계산하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막 서로 싸웁니다. 민법에는 이랬는데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론서에 정의된 내용이 없으므로 일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출을 추정으로 해서 경과일수는 뭐로 한다? 산입, 잔여일수는 불산입.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때 근거를 댈 수가 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기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복수 정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지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그럼 얘는 왜 빼주느냐고. 피해 입은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피해 입었는데 왜 얘를 뺄까? 그럼 얘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사고가 이날 났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파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잖아요. 이파리가 붙어 있으면서 달려있는 과실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루당 기여지수. 보험회사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녹록치 않아요. 이런 거 확실하게 정리한다고. 인정할게요. 대신에 100% 이상부터 100%를 초과해서 출발을 하죠. 거기에다가 낙엽률을 주는 대신에 그동안 이파리가 살아서 과실을 익히는데 기여한 부분은 빼고 줄게요. 피해 입은 거를 확실하게 산출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감과 떫은감의 인정피해율 산출식이 같았는데 떫은감과 같은 이런 품목들은 임산물이에요. 임산물. 그래서 이 품목의 특성상 얘는 일수에 무관하게 이파리 떨어지면 100% 바로 낙과를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경과일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매년 농민들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떫은감은 경과일수가 없어요. 그냥 고정된 값으로 뺍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할 때 0.9662 곱하기 낙엽률 여기까지가 피해율이고요. 안 뺄 것 같죠? 뺍니다. 빼는 대신에 경과일수 없이 빼요. 그 빼는 값이 뭐냐니까 0.0703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 코드가 007 빵 하면은 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놀이 안 하셨나? 007 빵 하면은 가운데 사람 손 들면 돼, 안 돼? 놀이 안 해봤네. 세대가 저하고 틀린가? 우리 대학교 때 그 MT 가면 007 빵 많이 했는데 틀리구나.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 놀이를 하려면 세 사람이 필요해요. 양쪽에 두 사람이 있고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빵 하면 양쪽 사람이 손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 놀이가 있었다는 전설. 007 빵 하면 몇 명 필요하다? 3명. 요 값을 외우라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값이 들어간 거는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일수가 적을 때하고 일수가 클 때하고 딱 중간쯤에 해당되는 값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순간적으로 지웠습니다. 자, 단감 1.0115 곱하기 낙엽률 여기까지가 피해. 이제 기여한 거 뺍니다. 하루당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그 다음에 떫은감은 바뀌었죠. 0.9662 곱하기 낙엽률. 빼는 거는 007
빵 하고 3명 0.0703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1년 내도록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이 문제가 9회 때 5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2점 구하는 게 조금 전에 낙엽률 구하는 거. 낙엽률. 낙엽수 120개 주고 전체 개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3점이 떫은감이었어요. 품목이. 떫은감에 대한 이 낙엽률을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2점, 3점에서 5점.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9회 때. 틀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쎄빠지게 이렇게 구했냐 하니까 결국은 적과 전에 받는 보험금인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착, 미, 자, 가, 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다?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3가지 방법이 있더라. 그 첫 번째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지만 그 위험의 형태가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었을 때는 5종 한정처럼 미니멈 뭐라고요? 미니멈 가로 열고 평착 마이너스 적착 한 거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자, 이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조수해로 인한 일부 피해 시는 나무 피해율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것이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방금 3가지 우리 배웠죠? 뭐뭐 배웠어요? 유가타박률. 두 번째는 나무 피해율. 세 번째는 낙엽 인정 피해율. 그 3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을 어디에 곱해요? 기준이 되는 값인 평년 착과수에 곱한 것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 로직을,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하면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접근하는 방법이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그럼 제일 먼저 착가 감소량을 구해야 되는데 착가 감소량은 보장 방식과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이고 전체 피해를 입었다 하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 아, 그럼 내가 적착만 구하면 되겠네. 끝. 두 번째,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입었다고 하면 구해야 될 게 저가후 착과수도 구해야 될 것이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무 피해를 고사, 수학, 불능 일부 피해를 넣어서 나무 피해를 산정해야 될 것이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면 똑같이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 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데 적착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나와 있는 피해율이 어떤 피해, 우박의 피해를 입었는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에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단감, 떫은감, 품목일 경우 이파리 피해가 입었다면 3가지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적과 전에 단감, 떫은감이고 5종 한정이면 적과 전이 복잡해져요. 최대 구해야 될 게 적가후 착과수 구해야 되죠. 나무 피해를 구해야 되죠. 유가타박률 구해야 되죠. 낙엽률 구해야 되죠.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적과 전에 5종 한정에 단감, 떫은감이 나면 에이! 이래야 돼. 다행히 예로 나오면 적과 후가 좀 편해져. 근데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자연재해가 왔다. 그러면 적과 전에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적과 종료 이유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할 건가를 내가 뭐부터
우리가 실타래가 엉켜져 있으면 첫 마디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 건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개념 공부하고 이해하면 뭐해?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 시작점이 뭐를 구해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배운 거고, 자, 그럼 이제 착을 배웠어요. 착. 착과 감소량 구하는 것은 이걸로 끝. 그럼 두 번째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얘 이름 뭐예요?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미보상 감수량. 자, 적과 전에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수다.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10,000개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얘가 적착이 7,000개. 7,000개. 그러면 평착 대비 적착이 7,000개이므로 요게 줄어든 거잖아요. 얘 이름이 뭐예요? 개수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 평착에서 적착을 뺐더니 3,000개가 나왔죠. 이 3,000개가 뭐가 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나왔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적과 종료 시점인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냉해가 왔어요. 냉해. 근데 여기에 병충해도 왔네. 병충해는 보상하는 죄입니까? 보상하지 않는 죄입니까? 보상하지 않는 죄죠. 그리고 이 과수원의 계약자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좀 바빴나 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과수원이 전부 잡초투성이야.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는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미보상. 그러니까 분명히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조사를 하니까 3,000개 정도가 착과 감소 과실수인데 보니까 보상하지 않는 죄로 줄어든 것도 있겠더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병충해로 인한 거, 제초불량으로 인한 거 이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를 비율로 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율이에요. 착과 감소 과실수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미보상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미보상 비율도 가보니까 계약자가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보여. 30% 때릴 거 5%만 때려. 갔는데 갑자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날. 60% 때려.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저 뒤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280페이지) 280페이지 28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카테고리를. 첫 번째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해당 없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불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 미, 불, 매 이렇게 됩니다. 해, 미, 불, 매.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이제 미보상 비율의 적용 항목이 있겠죠. 적용 사유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제초관리, 잡초관리인데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이 제초관리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수원을 키울 때 일부러 잡초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푹신하죠. 그 다음에 이 수분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도 잡초를 어느 정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병해충. 그 다음에는 기타. 이렇게 미보상 사유를 적용하는 항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초 관리 상태가 전체 과수원 대비 이 제초 관리 상태가 제초 분량의 분포가 20%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미흡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분량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매우 분량은 60% 이상인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게 분포입니다. 분포. 쑥 둘러봤더니 과수원 전체가 엉망인 게 아니고 이 제초 분량의 상태가 전체 과수원 대비 그 분포도가 한 20% 미만 제초 분량이더라. 또는 20에서 40% 미만이더라. 40에서 60% 미만이더라. 60% 이상이더라에 따라서 해당 없음이니까 미보상 비율 적용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0%예요. 그래서 뭐 제초 분량이 조금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미보상을 때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20% 미만일 때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병해충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20%에서 40%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10% 미만 적용합니다. 10% 미만. 10% 미만이니까 몇 프로부터 몇 프로예요? 얘가 0이니까 0%부터는 아니겠죠. 1%부터 9%까지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때 평가사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원래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피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3% 때리겠습니다. 이건 평가사의 역량이에요.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의 역량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10% 미만. 그럼 분량은 20% 미만이에요. 매우 분량은 20% 이상이 최소 20%는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표를 외워라 이런 건 안 나올 거고요. 나온다고 하면 최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면 몇 프로 적용할 수 있다고? 20% 적용할 수 있죠. 그죠? 얘는 그러면 최소를 적용할 수가 없나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1%부터 9%까지잖아요. 그럼 9.9%는 9.9999%는 다 10% 미만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얘는 최소 몇 프로가 돼야 된다고? 20.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얘가 나와야 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분량과 매우 분량을 적용하는 게 이런 제초 관리나 병해충뿐만 아니라 경작 불능 조사라는 게 있어요.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면 더 이상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지어서 수확해봤자 본전도 안 나온다. 여기서 멈추세요 하는 게 경작불능입니다. 근데 경작불능이면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경작불능 조사건인데 경작불능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경작불능이 될 수도 있겠죠. 농약도 뿌려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잡초관리도 해야 되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했다면 어디서 비료를 가지고 왔겠어요? 돈을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얘는 불량인 경우에는 경작불능 조사건이나 증빙 서류가 미흡한 경우
미흡한 경우. 근데 매우 불량은 이거는 증빙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보면은 경작불능 조사건이나 증빙 서류가 미흡하면 뭐다? 불량. 간이 영수증을 들고 왔다. 세금 계산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간이 영수증을 갖고 왔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불량은 아예 서류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거 비료는 어디서 뚱쳐온 것도 아니고, 그죠? 아, 이거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군요 라고 인정이 되어서 매우 불량으로 미보상 비율을 몇 프로까지 때릴 수 있다고? 20%, 최소 20%. 자, 그 다음 제초관리 불량도 있고 병해충도 있고 기타 항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초관리 불량으로 10%, 병해충으로 10%, 기타가 10%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량의 이유가 그 항목이 다를 때는 합산합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30%. 근데 불량의 이유가 동일할 때는 가장 큰 값을 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데 FM대로 한다면 이런 거고요. 시험에서는 굳이 제초관리 불량 몇 프로 이렇게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한다면 가정할 수 있는 게 이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초 불량이 과수원 전체의 분포가 60% 이상일 때 최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것 몇 프로? 20% 적용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제초관리 불량, 병해충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미보상 비율 몇 프로, 미보상 비율 몇 프로, 미보상 비율 몇 프로 하면은 어떤 거 한다고요? 가장 큰 값.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가 줄어들었지만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든 게 있다면 이 착과 감소 가실수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요?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이때 미보상 비율은 어떤 값을 쓴다고요? 가장 큰 값. 미보상 비율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값을 쓴다고요? 가장 큰 값을 쓴다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뭘 또 더하기를 해줘. 뺄 거를, 이게 지금 더해주는 요소예요? 빼주는 요소예요? 자, 여기 보세요. 착과 감소량에서 뭐를 빼요? 보상은 얘로 보상을 받는 거죠? 보상 받는 거에서 보상하지 않는 건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미보상으로 빼요. 빼는데 얘만 빼는 것이 아니라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요. 이걸 양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가액 과중하면 되겠죠. 그죠? 자, 미보상 주수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요? 주당 평년 착과수. 왜 이렇게 해주느냐? 자, 미보상 주수는 고사주수죠. 수학 불능주수죠. 근데 이게 병해충으로 죽었다.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미보상 주수예요. 적과 이전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동상해가 왔어요. 나무가 얼었어요. 죽었습니다.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과실은 미보상이고 나무는 보상입니다. 미보상 주수죠. 적과 종료 이후에 조수해로 인해서 나무 세주가 절단돼서 고사되었어요.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미보상이죠. 왜? 적과 종료 이유는 7가지 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니까 조수에는 보상을 하지 않잖아요. 7가지 보상해 주는 게 태우, 지, 집, 파, 일가. 태우 저거 집에 불이 났는데 일가까지 다 불났다. 7가지 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니까 미보상 주수죠. 미보상 주수를 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보상 주수는 왜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에 넣어서 착과 감소량에서 빼야 되는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자, 보상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빼야지. 자, 우리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수학 불능, 그 다음에 미보상을 빼면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죠. 그러면 저가후 착과수는 이 나무 빠지고 계산했죠.
이 나무 빠졌잖아요. 실제에서 고, 수, 미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여기에다가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했으니까 이 나무들에 대한 거는 여기 없지요. 저가와 착과수 안에는 이 나무들에 대한 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착에서 적착이라고 하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 차이값이 고사된 나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해 안 되네. 이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네 대답을 했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자, 보세요. 착과 감소 과실수지요.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뭐로 찾았어요? 저가후 착과수 조사해가지고 차이값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 저가후 착과수는 나무들 기준으로 얘들은 빼고 조사한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빠져있는 고수미는 여기 들어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고, 수, 미 중에서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놈 찾아보세요. 얘가 뭐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놈. 고사. 보상하는 죄로 죽었으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착과 감소 맞지요?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능이 됐으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요. 근데 미보상은 보상하는 놈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놈이에요? 보상하지 않는 놈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들어가 있잖아요. 뭘 보고? 얘들 빼놓고 조사를 했으니까 이 안에는 미보상 주수에 대한 미보상 주수로 인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여기 있을 거라고. 들어갔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빼주는 역할이 누구예요? 미. 그리고 여기에다 더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개념상으로 그렇다면 왜 빼줘야 되는지, 미보상 주수를. 그럼 그렇다면 미보상 주수는 얘는 감소 과실수가 아니고 뭐로 취급을 해야 돼요? 수학된 걸로 봐야 돼요. 달려있는 거로 봐야 돼. 원래는 이게 수학량으로 들어가야 돼. 수학량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미보상 감수량에 미보상 주수를 곱해서 이 미보상 주수는 몇 개 달려있는지 조사한 바 있어요? 없어요? 조사 안 했죠. 조사 대상 주수에 빠져 있으니까 이 나무에는 몇 개가 달려있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의 기준인 평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년 착과수를 1주당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 계약상에 평년 착과수가 있어. 이 평착을 뭐로 나눈다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보험에 가입할 때 한 주당 평년 착과수가 나오겠죠. 이만큼 달려 있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과실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산출을 한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니까, 자, 이거 봅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가 지금 몇 개? 3,000개고, 미보상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였다면 몇 개가 착과 감소량이에요? 이 300개가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미보상 주수도 포함이 돼 있죠. 미보상 주수로 인한 감소 과실수도 포함이 돼서 3,000개잖아요. 그럼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게 아니니까 빼야 되잖아요. 빼지 않은 상태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버리니까 빼는 값이 커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게 아니므로 얘는 달려있는 거로 보고 저가고 착과수에 더해줘야 돼요. 달려있는 거로 봐야 된다니까.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원래는 미보상에 해당되는 것을 저가고 착과수에 넣어주면 이만큼이 되니까 얘가 2,700개밖에 안 돼요. 2,700개의 미보상 비율 10% 때리면 270개죠. 근데 얘를 착과 감소 과실수 안에 집어넣고 미보상 비율 10% 때리면 300개가 되잖아요. 결국은 보험회사가 유리한 형태로 간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이해가죠. 대충 이해하시면 돼. 복잡하게 하면은 다치니까.
왜 이걸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종합과수인 포도, 복숭아, 자두에는 미보상 감수량에서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지고 수확량에 해당되는 착과량에다가 미보상 주수만큼을 착과된 걸로 보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우리나라 그 농작물 재해보험 역사상 최초로 나온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보험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니까 고친 거야. 종합과수가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때는 그냥 착과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비율로 끝. 대신에 이 미보상 주수에 대한 주당 평년 착과수를 어디다 더해주냐면 수확량에다가 더해줘요. 착과량에다가 더해줘요. 그 차이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개념만 알아두고 더 이상 끝. 더 들어가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적화전 종합위험의 사과배 탄감 떫은감의 미보상 감수량과 나머지 품목의 미보상 감수량은 이러한 이유로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제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얘 구하는 거예요. 1주당 평년 착과수. 자, 주당 평년 착과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평년 착과수를 뭐로 구한다고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착과수. 이 착과수에 영향을 주는 거. 품종이 달라. 그럼 착과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과실이 많이 달리는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재배 방식. 밀식이 많아요? 일반이 많아요? 일반이 많잖아요. 나무 한 주당 달려있는 과실은 밀식은 가지가 짧으니까 많이 안 열리고 일반은 많이 기니까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배 방식. 그 다음 수령. 닭도요. 우리가 특란이라는 게 있고 대란이라는 게 있고 왕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주부님들은 알아. 남자들은 다 특별한 이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데 이 왕란이 제일 큰 놈이에요. 이 왕란이 누가 낳는 줄 알아요? 노개가 얘를 낳아요. 노개는 그동안 많이 낳아봤기 때문에 이 자궁이 커지거든요. 알이 커요. 대신에 영양분은 적겠지. 그죠? 영개가 놓은 닭이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겠죠. 그럼 일설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도 수령이 어느 정도 이게 경제적 수령이라는 게 있는데 생산되는 게 처음에는 과실의 개수가 적게 특정 연령대까지는 최대치로 가요. 가다가 과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열리는 수령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달려있는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품종이냐, 수령이 어떻게 되느냐, 재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과수 조사를 할 때는 전부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요. 그럼 미보상 주수에 과실이 몇 개 달려있는가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품종이 이제 한 품종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품종이 두 품종이다. 품종이 A 품종, B 품종 두 품종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비례식을 써야 돼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였어요. 10,000개. 평년 착과수가. 그러면 이 평년 착과수를 뭐에다가 비례를 하냐면 이제 우리 과수원에 값이 없으면 가져오는 게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죠. 표준 수확량에 비례해서 산출합니다. 뭐에 대해서?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 10,000개를 뭐로 산출을 하냐면 A 품종, B 품종이 있으면 A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A의 표준 플러스 B의 표준. 그럼 이거는 과수원 전체의 표준 수확량이죠. 전체 대비 A의 표준 수확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여기서 갖고 와요. 그럼 예를 들어 A의 표준 수확량이 4,000kg, B의 표준 수확량이 6,000kg. 만에 4,000이죠. 40%죠. 만 개의 40% 몇 개예요? 4,000개. 이 4,000개가 A 품종의 평년 착과수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평년 착가수가 아니라 주당이죠. 그럼 이때 나누는 값은 뭐로 나눠야 될까요? A에 아까 나눌 때 뭐로 나눴어요? 평착을 뭐로 나눴어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당 품종의 주당 평년 착가수로 주당으로 환산을 하려면 이 값을 뭐로 나눠야 된다? 해당 품종의 뭐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면 해당 품종의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와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수원 전체의 뭐를? 평착을 뭐로 나눈다? A의 표준을 전체, 이때 전체는 A 플러스 B의 표준. 자, 이때는 주당이에요. 전체, 해당 품종의 과수원 전체에 해당되는 평년착가수죠. 얘를 주당으로 환산을 하려면 뭐로 나눠준다? 구하려고 하는 품종 A의 뭐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해당 품종의 주당 평년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복잡하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A의 미보상주수 곱하기 A의 주당 평년착과수 플러스 B의 미보상주수 곱하기 B의 주당 평년착. 이게 뭐가 된다고요? 미보상주수에 해당되는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별로 구해야 된다고. 이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수원 전체의 평착을 해당 품종의 표준 수확량으로 밑에는 A 플러스 B의 얘가 전체가 되니까 얘를 뭐로 나눈다고요? 위에 있는 A의 뭐로? 실제로 나눈. 그럼 B는 B로 바꿔주면 되겠죠? 너무 많이 나갔나? 자,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 감소량 중에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드는 게 있다면 해당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되 플러스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만 미보상주수가 있을 경우에는 미보상주수에다가 1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미보상 감소량에 더한 다음 착과 감소량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산출 시기, 미보상 감소량은 감수 가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플러스 품종별, 수량별, 재배 방식별 미보상 주수에다가 곱하기 주당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한 거.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가입, 과, 중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미보상 감수량이 돼서 우리식의 두 번째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뭐 하루당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당 하나씩. 지금은 이렇지요. 시험에 가면은 이 적과전 종합위험을 30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현장에 시험에 가서는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품목을 카테고리로 쭉 나누면 17개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걸 더 축소하면 한 11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 시험장에 가서는 11개에 대한 게 그날만큼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우는 양이 처음에는 많지요. 점점 양을 줄여서 하루 만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는 반복입니다. 왜 반복해야 돼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돌아서면 까먹어요. 까먹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 반복. 그럼 반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 근데 반복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거 아니죠? 최종적으로 시험에 가서는 암기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건데 그냥 반복을 해서는 안 외워지니까 뭐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아야 되죠? 맞나요? 근데 이 개념을 잡는 게 수업 시간에는 잡혀. 8, 90%가.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돌아서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려. 그럼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왜? 여러분들만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정리가, 내가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을 치는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 저는 공부할 때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앉아봐라.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되는가? 설명을 해보면 정리된 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아무나 불러오기 힘들면 벽을 보고라도 설명을 하셔.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100% 이해된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점검입니다. 우리 공부는 이것이 무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깊이 들어간 바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이거 기초 공부를 갖다가 책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해서 60점에서 70점 받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